여러분,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자꾸 왜 그러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급등락 사태를 두고 종말의 징후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혹시 숏 포지션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언젠가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채우시면 좋을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코스피가요. 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12% 빠진 다음에 12% 다시 올라가고 오늘은 뭐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만 개별 종목들 주가 움직이는 거는 더 어질어질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장의 무빙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좀 저도 이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사실은 좀 심한 장을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뭐 우리가 9.11 테러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때보다도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대형주의 어떤 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크고 또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소 조금 이례적이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주식시장에 좀 뭐랄까요, 수급 구조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변화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 변동성 자체를 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것도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렇다고 같이 가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위기가 딱 왔다고 하니까 어제는 코스피로 확 몰리는 것 같더니 오늘은 보니까 또 코스닥이 강세인가 싶기도 하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머니 무빙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익률과 어리가 좀 투자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좀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쪽을 좀 찾아가는 것들의 어떤 모습이 아마 좀 오늘 같은 날에서는 조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조금 외국인의 그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장 초반에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의 지금도 한 1조 5천억 정도 좀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타겟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금 1% 가까이 어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외국인의 어떤 빗발치는 매도세에서 조금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어제 정부에서 이제 100조 규모의 금융 안정 자금을 풀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 자체도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좀 반등의 좀 재료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쯤에서 근본적으로 드는 고민이 한동안은 투자하기가 참 쉬웠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사둬도 그냥 알아서 돈이 불어나는 구조였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올해치는 이미 다 갖다 팔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 투자 계속 유망한 건가요? 예,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고 만약 그 반도체를 결국 내다 파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만약 그게 현실화된거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의 조정구보다는 상당히 더 사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정도로 못 견디죠. 예, 이 정도로 못 견디는 상황들이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청정부지로 올랐다가 사실은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장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양사 합쳐서 한 450조 정도 내외로 지난해에서 비교하게 되면 거의 5, 8배, 9배 이 정도 거의 한 10배 가까이 사실은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그 조정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복원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 이제 가장 걸림돌은 오히려 이런 전쟁보다는 사실은 올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돈 많이 번다는 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과연 이 사이클 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도 돈을 잘 벌었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좀 확신이 더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양 회사의 주가 자체는 하반기에도 사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보는 분마다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이러한 AI 기업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자본 지출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혜 자체를 계속해서 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익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견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조정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세를 좀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란 전쟁에서 분수령 우리가 뭐 군사 전문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증시가 그동안 견뎌왔던 전쟁의 통례를 보면 분수령이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일주일 내, 그러니까 뭐 제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벌써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 향후 일주일 내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례가 사실은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3일 내에 다 뭐 점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 내 초기에는 사실은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사실은 한 일주일 지나면서 전황이 좀 달라진다. 특히 이제 서방이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4년째 전쟁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기화 여부 자체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도 뭐 조금 길게 봐서 2주 이내에 전황 자체가 미국으로 확실하게 기우느냐에 따라서는 뭐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이러한 위협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라질 거고요. 뭐 유가라든지 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향후 1주 뭐 길게 보면 한 2주까지의 흐름에서 결국은 뭐 판단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간다는 거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일 그렇죠. 수밖에 없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어떤 타격 자체가 상당히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승리를 선언하면서 스스로 출구를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일주일, 2주일 뭐 요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다만 제가 이제 뭐 장기전 뭐 이게 뭐 서로 간에 아주 뭐 극심한 무력 충돌 뭐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우려하는 것보다는 어제 사실은 그 단적인 사례가 나는데 사실 이란이 아시겠지만 드론 이런 것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간헐적으로 뭐 유조선이라든지 또 미국 뭐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또 걸프전의 어떤 정유 시설이라든지 천연가스 시설을 뭐에서 공격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피로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황 자체는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의 저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이제 시장 변동성, 뭐 추세를 주가의 어떤 추세를 떨어뜨기보다는 사실은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리스크는 조금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마음에 두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할 텐데 그 상황까진 바라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어쨌든 신정의 최고 지도자가 폭사한 상태고 지도부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차남이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런 거 결사반대라고 하지만 이란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승계를 한다, 결사항전을 한다, 중장기전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뭐 생각하기 싫은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너무 싫은 시나리오죠. 결국 지금 다행스럽게 유가가 당초 뭐 100불 간다라는 이제 뭐 좀 뭐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한 80불 정도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만약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유가가 80불이 됐던 사실은 100불이 됐던 뭐 그것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레벨 자체가 상당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기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 자체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당장 금리는 뭐 올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금리 자체가 잘 빠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을 좀 줄 수 있다. 거기 하나 이제 또 하나 좀 잠재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 뭐 요새 뉴스를 보시면 많이 알겠죠. 미국의 그 사모대출 시장에서 부실 얘기들이 사실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최근에 영국의 모기지 회사가 하나 거의 파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어떤 지금 유동성 자체가 과잉으로 들어왔던 데들 이러한 쪽에서 부실이 사실은 더 터지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중에 여러 가지 유동성 자체가 결국 마르게 되겠죠. 이제 마르게 되면 그것이 뭐 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자체를 상당히 급락시키고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싫은 뭐 2008년 어떤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그 위기가 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결국 이 중동발 리스크 자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면 뭐 좋을 거는 뭐 당연히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지켜봐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장기까지 가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안에 분수령을 맞는다 해서 해결 수순으로 접어든다 하면 우리가 전쟁 이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6,300선까지 갔었잖아요. 예. 우리 거기까지 다시 가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시간이. 지금의 어떤 자금 흐름, 그러니까 머니 무브를 생각해 보면 뭐 단기간에 저는 6,300원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복원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보는 거는 뭐 국내적인 어떤 수급 사항도 있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외 문제는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이란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치, 그러니까 미국 내 어떤 경기 회복 쪽에 사실은 더 중점을 기르면서 이제 부양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미국이 그 지난해 OBBA법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는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신생아에 대해서 그 지난해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00불을 정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 탄생 축하금. 예. 그래서 그게 한 지난해부터 한 7월까지 신생아를 생각하면 거의 한 35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것도 돈이 엄청 풀리는 네,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금 그 트럼프 계좌라고 하는데 트럼프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디로 활용이 되냐면 무조건 주식 연계 지수로 펀드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금이 이제 증시로 좀 유입되겠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전쟁이 결국 해소된다라는 거는 유가 자체가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의미로 사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국내적인 어떤 자금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뭐 연초에 다소 지지부진했던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고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외국인 자금도 그때 돼서는 뭐 매도보다는 우리의 주식을 또 살 수도 있는 상황들도 좀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러한 문제만 조금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 그래서 뭐 이전 고점 수준을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전히 반도체가 대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죠? 뭐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K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로 그 K 사이클의 중심은 사실은 AI와 BI가 양극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양극화 부분 자체는 사실 쉽게 해소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연초에 파포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의 중심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AI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속해서 통제를 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고요. 어제 중국도 전인대회가 있었지만 AI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AI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최대 현안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국들 자체가 이렇게 AI 투자, 뭐 소위 말하는 소브린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 수혜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사실은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됐다고 우리 급히 팔고 다른 데로 순환매 들어가는 거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진득하니 있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뭐 반도체가 아니라도 일단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뭐 요새 ETF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뭐 우리나라 지수 ETF를 산다든지 뭐 그거는 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투자에 있어서 뭐 좀 고민 이게 그 떨어질 때는 약간 좀 이제 우리나라 낙폭을 키우는 좀 부작용을 분명히 주는 네.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뭐 그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지수 자체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어떤 투자 부분을 조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금융 오른다고 금융 쫓아가면 이미 내가 들어가면은 그쪽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항상 순서가 그러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큰 그림 보시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최근에 한 석 달이 뭐예요? 석 달 더 된 것 같은데 한 5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계속 빠졌잖아요. 코인 값이 계속 빠지다가 아 이거 참 희한하게 전쟁이 나고 나니까 코인 값이 올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예, 좀 가장 좀 이상한 현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제일 위험한 자산이 자산이면 이제 제일 많이 빠져야 먼저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결국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쏠려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하나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결국 AI와 관련된데 연초 사실은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종 자체에 대한 뭐 AI 파괴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다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AI 에이전트가 결국 활성화되게 되면 그것의 어떤 그 결제라든지 이 매개체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다라는 어떤 시각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 AI 산업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최근에 뭐 파괴론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 AI 산업은 성장을 할 거고 그 관련된 제반 어떤 산업들 또 이러한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체가 결국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쪽으로 최근에 조금 흐름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까요? 뭐 궁극적으로는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저는 뭐 장악할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한데 여하튼 지금의 상황은 서로 간에 이제 윈윈 비슷한 어떤 흐름을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 시장을 뭐 분리해서 좀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발발했을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자산가들이 자산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옮겨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란의 기름 부자들도 그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전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당장 뭔가 그 뭐 부호들 자체 이러한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결국 갈아탈지는 뭐 매수를 더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뭐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이후에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네. 상황들은 아니고요. 또 오르다가 빠지더라고요. 예, 은가격 같은 경우도 또 빠지고 해서 지금은 어떠한 자금들 자체가 크게 뭐 지금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은행권이 목리를 부린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도 오랜만에 코인 시장에 환기를 좀 해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든 증시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종과 종목을 선별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마음가짐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까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느 업종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AI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주도주 뭐 거기에 뭐 지금에 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뭐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어떤 관련 업종들 자체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히 좀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러한 어떤 뭐 고민이라든지 또 투자를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저 주변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을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한 분들은 좀 고민을 덜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장 지수를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거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위원님? 이게 반도체도 좋다고 하고 빅테크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하고 로봇 얘기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로봇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2차 전지도 유망해요 이 얘기도 나왔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업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미국 빅테크, 로봇, 2차 전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대안으로 또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로봇이 뭐 2차 전지의 어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 수요에 비해 보면 상당히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동반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게 뭐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업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워낙 빠르게 오르기도 해서 조심조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막 어디 꽁무니 쫓아가고 투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냥 저도 그렇지만 그냥 주식창 꺼놓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뭐 매매를 자주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보유를 계속 하시는 부분들이고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뭐 조정이 받을 때마다 조금 사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투자 선택 대안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흔들릴 때는 원칙이 중요하군요.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